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 평론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아직 이번 주 다 간 건 아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정치 이슈 하나씩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 북한을 방북한 일정 관련해서 그렇죠. 보도가 나왔는데 네. 러시아와 네. 북한의 관계에 따라서 또 중국이 그날 당일에 네. 마침 그렇죠. 외교부에서 또 만남이 있었어요. 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정세와 이런 외교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 미묘한데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한미일 동맹에만 치중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홀하게 했고 그런 문제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가 되는 좀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약간 이제 북한의 관계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뭔가 불안감도 있지만 뭔가 대응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 많은 국민들이 좀 그런 느낌을 좀 가진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갔죠? 푸틴 늦게 와가지고. 네, 늦게 왔죠. 지각을 또 했던데요. 돌아갔습니다, 일단. 자, 김필성 변호사님 한 주간에 좀 꼽았던 이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그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임성근 전 사단장께서 예. 그 탄원서 낸 걸 보고 좀 놀랐었습니다. 아마 뉴스는 다 보셨겠지만 예. 거기서 그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받는 존재라는 말을 예.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걸 함의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군인을 필요할 때 죽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군인이 이제 하면 복무를 하게 만들면 그 군대는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죠? 그 대표적 케이스가 잘 알려져 있는 일본 2차 대전 때 일본이었고요. 네. 그때 일본 군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자기들이 10점짜리 그러니까 10점짜리 목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점짜리가 뭐냐면 이병 통지서가 10점짜리였대요. 그거 하나 보내면은 거저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보다 장비가 더 중요하고 아하.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거든요. 결국은 뿌리부터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다수의 경험들, 전쟁 경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병사의 목숨을 지켜준다. 네. 우리는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지 그 믿음 속에서 병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신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들이 라이언 일본 구하기가 그거 보면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한 일을 합니까? 그 하는 이유가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좀 섬뜩했던 게 뭐냐면요. 임성근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장성급들, 네. 장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섬뜩했던 게 지금 어쨌든 최상병이 그렇게 순직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순직을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순히 이제 이 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건의 한정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장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장교를 했었는데 충격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당연히 개인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전체주의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탄원서 내용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애완견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 일부 언론들을 향해서 검찰 애완견이다 이 부분 표현해서 논란이 커지자 언론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라고 SNS에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기레기 얘기도 나오고 또 윤리 징계 넣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논란? 진짜 저는 이게 언론인들이 정말 똘똘 뭉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정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언론인들이 탄압을 받을 때 네. 뭐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를 했던 MBC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사를 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때라든지 이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연속적인 보도가 없었어요. 뭐 기사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복붙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일체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일체 그런 것이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이 애완견 이런 말은 사실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말 아닙니까?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랩독이죠, 랩독이라는 랩독. 말이라고 랩독 뭐 뉴스 브리핑에서 네. 손석희 앵커가. 손석희 앵커가 사용했던 말이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지금 언론 단체들이 지금 막 단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또 개혁신당에서는 개혁신당 뭐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와 정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노선을 분명히 하는 색깔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 국민의힘 문제 관련해서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우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느낌으로 보여서 참 언론은 죽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핍박 뭐 딱 마침 오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네.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실질 심사죠. 네. 네. 그런 날, 그러니까 언론을 실질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단지 만만한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행태가 이것이 바로 언론의 민낯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뭐 잘 모르고 개라고 하니까 저게 기분 나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처럼 용어더라고요. 네. 감시견, 네. 뭐 경비견, 그리고 애완견 그 얘기인데 그렇게 난리를 칠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말씀처럼 다른 데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네. 좀 너무 자극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일단은 요 자체에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랩독이라고 했으면 영어로 썼으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 랩독 이랬으면. 예.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제 있는 용어니까. 네. 그걸 이제 번역해서 써서 더 자극적으로 들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적절하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이 사실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견, 랩독이라는 말은 사실 그 언론에서 쓰는 말이니까요. 네. 근데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가 그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 했다라는 분위기가 사실은 한 걸 네. 봐서 예. 우리나라의 언론 불신이 정말 팽배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이제 아까 최민희 의원도 나오셨지만 네. 그 제가 지난 정권 때 그 언론 개혁하는 특위도 들어갔었고 곳곳에 다 계시네요. 예. 그 아까 네. 그 이번에 네. 올라간 법들 중에 법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관여했던 법들이죠. 그렇고 방송 3법, 4법 하고 뭐 그런 거 뭐 언론중재법이니 예. 이런 것들 좀 바뀌긴 했다고 하는데 예. 바뀐 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막 들어갔던 그때 제가 언론 관련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똘똘 뭉쳤다고 하셨는데 네. 똘똘 뭉쳐서 어디에 정말 목숨을 거냐면 그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감히 언론에게 언론에 대한 이런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긍심, 예. 프라이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언론은 무오하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들과 네. 뭐 최근에도 이제 달걀말이 때문에 사실은 네. 다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랩도 달걀 관련해서. 먹고 와가지고. 네, 뭐 달걀말이, 그런 그 사진 계란말이. 이렇게 찍었던 예. 것들 그런 식의 비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뭐에 반응하냐면 언론을 욕하는 비난. 아유 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반응은 지금 사실 되게 매우 격렬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언론들만 네.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보수로 보통 얘기에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런 언론의 분류도 다 넘어서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명예훼손죄. 네. 이 신앙님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씨는 뭐 언론인 지금은 아니지만요. 명예훼손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 사건은 벌써 언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와가지고 뭐 증거가 어디 없어졌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자신들의 위원장이었잖아요. 언론노조 네. 위원장이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제가 목소리 내라는 말 아니에요. 이런 거 목소리 내면 그냥 고개 끄덕거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사실은. 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네.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은 바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잖아요. 네, 예. 그 장용진 기자가 한동훈을 향해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렇게 했대?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이 한 문장 고소합니다. 허위 사실 예. 고소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문제 나왔고요. 나왔죠. 예.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1억 청구를 했는데 여기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겨레 기자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고요. 네. 또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겨레 기자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후보자 검증 기사였다. 네. 그런 면에서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말을 한마디 한다거나 어떤 기사를 하나 썼을 때 야 이거는 아니지 싶을 때 바로 그냥 고소를 하고 그게 패소로 이어질지언정 끝까지 언론을 상대로 입막음을 하려는 겁박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이 소송. 바로 민주주의 언론을 위협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하다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재명 강도 대표가 뭐 비판하고 그 언론 무슨 위협할 정도로 힘이 네. 있나요? 그러니까요. 뭐가 언- 있는데요? 언론 평상시에는 언론 엄청 눈치 봅니다. 사실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뭐 정치니까 힘 하나 못 쓰잖아요. 그렇죠. 언론 애완견 네. 간다고 애완견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을 못 쓴다는 건 정말 제가 실감을 하는 게요. 네. 그 재판을 하면은 기자들이 여전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 안 되잖아요. 보도가 안 되고요. 이제 하면 검사들이 이제 이거 화두를 그러니까 꼭지를 던져주는 언론에 보도하면 꼭지를 던져주는 뜬금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딱 저희가 들으면 이거 언론용이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딱 나갑니다. 그거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권력의 어떤 비판을 하는 게 언론의 본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세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하고 개인지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두 분 해주셨습니다. 이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녹취 파일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방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인가요? 이거 편집해서 했다, 조작했다 이 얘기도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시 또. 그 녹취록은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제가 또 당사자시네요.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전 괜찮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제가 변호인으로 아직은 들어가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녹취록이 당연히 그 문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준비를 할 땐 제가 들어가서 네.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박균택 의원은 그 영장실질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러면 박정훈 의원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네요. 저도 사실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전체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전문을 다 봤고요. 네. 그때 저를 포함해서 있었던 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게 이제 검찰이 주장할 주요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위증교사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되긴 어렵다. 범죄 증거가 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증언 요청할 때 통화하면서 혹시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이런 거 사실은 물어보는 그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아닌데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해야 위증교사 될 수 있겠죠. 예. 위증교사. 네, 예, 그런 얘기가 네. 있고 뭐 좀 기억 좀 잘 더듬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이분 그 박정훈 의원이 저기 공개했다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사본 분량으로 편집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아시겠지만 편집해서 낸 건 일단 법정에선 증거로도 아예 안 쓰고요. 예. 지금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희도 지금 이 재판을 하면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네. 검사가 저기 사실 공개 재판에도 불구하고 공개 재판에서 재판정에서 있었던 얘기가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네. 막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공개 재판에서 얘기하는 걸 왜 그러냐 했더니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들 때 또 판사가 조심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요. 근데 우린 내보낸 게 없거든요. 네. 내보낸 게 없는데 지금 공개 재판에서 오가는 얘기도 언론에서 다루는 게 뭐 부담스러워서 문제 삼아달라는 검찰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증거가 그냥 나간 거 편집해서 나갔잖아요. 안 되죠. 제가 지금 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검사가 이제까지 이 재판에서 이제까지 관련 재판에서 보였던 태도대로라면 이거 이건을 수사해야 돼요. 전 스스로. 예.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정훈 이 의원은 추측컨대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쓰세요 이래가지고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네. 수사기관 다른 쪽에 갖고 있으면 판사가 자 들었으니까 보도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 또 하나 박정훈 의원이 초선 의원이에요. 송파 김웅 의원 그 자리죠. TV조선 앵커 하던 분 아닌가요? TV조선 앵커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치 정보력이 있다라는 어떤 네. 그런 뉘앙스가 누굴까라고 해서 박정훈 의원한테 간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박근택 의원이 공개한 다시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뭐 세월도 많이 지나 버렸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억을 좀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되살려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까? 뺐습니다. 이게 뺐습니다. 안 본 거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것도 완전히 빼고요.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이 김 모 비서관이라는 분이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기억을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유튜브 자막으로는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바꿔서 네. 제가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은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게 이제 변론 유지서라든지 네. 그 당시 재판 자료를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된 자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이 아마 초선 의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의정 본인 활동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걸 떠나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증거를 어디서 봤든지 말든지 본인도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첫 번째 일을 그 증거를 냈다가 공개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것도 편집해서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증거는- 더더군다나 네.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네. 문맥을 자기가 손봤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거는 그 자체로 사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뭐 확인을 하고 박근택 의원이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다 알겠죠. 이거는 완전 언론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세를 늦추면 안 된다. 네.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살려두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 더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프레임 같아요. 혹시 이슈 덮으려고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네.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뭐 다른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던진 걸 그 역할을 초선 국회의원이 그것도 편집해가지고 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이른바 그러니까 저쪽에 계속 밀고 있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사법 리스크, 또 하나는 재판 지연.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많이 유야무야 된 상태니까 네. 이제 기소가 되면 다시 이제 이거를 분위기를 지펴보려고 불을 지펴보려고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기로 합시다. 편집된 건지 그러면 국회의원 이제 하자마자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 편집했고 저런 걸 했다면요. 누가 줬는지 왜 공개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요.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공식화 됐습니다. 여의도 문법만 안 쓰겠다더니 여의도 명당 자리에 또 사무실을 얻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가능합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네. 가능성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도 탐탁치 않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 당원들의 조직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은 뭐 의원들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한동훈이 들어오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전부 통과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땡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약체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선거 운동 때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총선 때 바닥이 드러났던 네. 그 리더십. 아무것도 없었다. 알맹이도 껍데기도 둘 다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아무리 언론에서 포장하고 띄우고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 할 수도 없는. 아하.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땡큐라고 하는 건데 뭐 국힘당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느라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당대표 확률은 대충 60%다. 60%다.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애매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어대한이라고 하긴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도 아니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좋아하나?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예. 그 대통령실하고 상당히 관계가 이제 멀어진 것처럼 그런 예. 식의 언론 보도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제일 높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전까지 언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언론에서 엄청 띄워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띄워준 후과가 남아 있거든요. 아하.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국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 효과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상쇄를 하려면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네. 다른 사람을 밀면서 저기 한동훈 위원장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쉽고 그렇다고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대항 만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떠오른 상태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한동훈 위원장을 띄우기 위한 작업들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미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 땡큐 맞습니까? 한갑땡?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은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두분 검증되었다고 다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조 심판론 어떻게 안 먹힌 건가요? 이조 심판론. 이조 심판론은 사실 지금도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도 내가 이재명을 때리면 그래도 나를 봐주겠지라는 것 그래서 때문에 SNS에 SNS에 글을 쓰는 것 어마어마하게 같아요.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연일 그냥 계속 비난의 글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런다고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급이 높은 사람을 때려야 본인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네.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한다고 한들 아무도 급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아닐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이 운영위하고 법사위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 받아들일지 아니면 원구성 이제 마무리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제안을 네. 만약에 민주당이 받지도 않겠지만 받는 척이라도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척이라도 네. 했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실 국민들은 지금도 7개 상임위원장 왜 주냐 아하. 그런 민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굳이 자리를 주면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까? 네.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선시켜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밖에서 저렇게 장애 뭐 투쟁도 아닌 시위를 하면서 뭐 이런 딜을 협상을 하는데 이것은 결코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 지금 민생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 정말 지금 산자부도 네. 산자부도 국힘에서 갖는다면 이것도 제대로 삼자위죠.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웹투지오 관련해서 네. 석유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택도 없는 얘기다. 네. 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보이콧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대통령 지금 뭐 방송 3법이나 이런 법들은 다 올라가거든요. 특검법도 바로바로 올라가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또 들어오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는 들어와야겠죠. 그럼 잠깐 돌았다가 또 보이콧하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이래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뭐 자기들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정치적인 판단일 아. 거고요.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네. 지금 저기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국민 앞에서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쪽에는 아직은 큰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은 대통령을 더 눈치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거부권 행사는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럼 통과돼 버리니까. 통과돼 버리니까 예. 거부권 행사 때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법안 통과시켜서 계속 들어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그거 할 때만 결국 들어오겠네. 그거 하고 나가는 게 또 될 나가고, 거고 네. 나가는 모습이 될 거고 이게 지금 계속 특히 언론에서 그렇게 만드는데 네. 현 상황을 계속 민주당 책임으로 몰고 가는 뭐 그건 계속 그랬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파행적 모습이 발생한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협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기 때문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또 총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죠. 국민의 뜻이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걸 수밖에 없죠. 걸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의 뜻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때처럼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비협조적인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보이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인다면 그러면 국민들에게선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죠. 참 곧 드러나겠네요. 언론 아니면 여론의 지형이 정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지 원구성 부분 또 내일 있을 이제 입법 청문회 등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뭐 말씀 있습니까? 아니, 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민들을 네. 너무 바보로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뭐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힘당 의원들 좀 양심에 네. 손을 얹고 지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 7개 상임위원장 주기 네. 싫은데도 불구하고 예. 아니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 저는 뭐 하여튼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럴 것 있을 같아요.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받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정말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세비를 받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슈 3합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